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를 우리라고 부르는 제이입니다. 생각을 해오시는구나. 아니, 이거 보고 했어.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붉은 PD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고른 책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이님이 고르신 책으로 하게 됐거든요. 네. 자, 어떤 책 골라주셨습니까?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이봄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일명 우우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우? 네, 그렇게 네.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우삼 이렇게도 부르고요. 네. 지으신 분들은요? 추적단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꽃인데요. 네, 사실 실제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N번방 추적하시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화도 하신 그런 추적을 하셨던 추적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작가기도 하셔서 지금 본명은 뭐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부제에 뭐 사실 이제 워낙 유명한 사건이 되긴 했죠.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사실 연말이기도 하고 해서 좀 다른 책 팟캐스트 보면은 좀 따뜻한 책들도 추천하고 이러던데 저는 그냥 이번 이슈 이런 이슈들을 올해는 좀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은 생각도 들어서 네. 더 가져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책 내용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보도자료도 많이 이미 있고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이제 N번방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책은 좀 더 특별한 거는 그 N번방 사건을 그냥 뭐 정리하거나 어떤 그거를 조사한 사람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처음으로 그런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방들, 그런 시스템들을 내부 침입해서 추적해서 자료를 빼내서 그것을 이제 기사화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추적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가져왔고 읽었을 때 더 놀란 거는 그냥 단순히 N번방 사건을 막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추적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이 불꽃의 불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필명을 쓰고 그렇게 이제 별명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어떻게 만나서 같이 활동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어서 그런 그 두 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 사건을 집어내고 그렇죠. 이제 세상에 끄집어낸 네네. 신 분들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많이 최근에 그 누군가요? 조주빈? 그렇죠. 씨가 40년 구형했다고 막 크게 뉴스가 나오기도 최근에 그랬는데. 그렇죠. 40년 구형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무기징역은 최소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 실제로 그런 판결 사례를 찾아봤을 때 40년이면 잘 나온 거긴 한데 저는 근데 꾸준히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고 그리고 추후 이게 어떻게 막아져야 될 것인가의 논의까지 갔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선 지금은 자그마한 승리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하지 않은 형량 같다는 생각도 잘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감이 참 묘한데요. 무기징역 40년형. 그게 다르죠. 왠지 40년형이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40년형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20년 길어봤자 우리가 25년, 30년 정도가 맥시멈으로 봤지. 뭐 40년형 하면 뭐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 무기징역보다 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온 좀 착시도 있지 않나?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의 기준이 약간 전 대통령이어가지고 20년으로 막 줄고 막 이러는 논의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40년이 선언이 된 상태가 작은 승리다. 아직. 그러니까 이건 아직 구형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최종까지 그렇게 가야죠. 아닌 거라서 아무튼 이제 아직 여전히 이 사건은 뭐 너무 뜨겁게 진행 중이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막 새롭게 막 생겨나는 데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텔레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예들도 있긴 한데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고 하는데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게 결국에는
저는 뭐 사실 2016년에 있었던 뭐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네. 그 18년에 이제 안희정 이제 성폭행 이제 피해 사실을 밝힌 이야기나 그래서 그게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나는 김지은입니다라는 책.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한국에서 지금까지 너무 암묵적으로 또는 대놓고 지켜지고 있었던 남성 중심 또는 권력 중심 사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 이야기는 이 엠번방 이야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악마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정직하게 잘 찾아낸 이야기여서 가슴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저는 이런 책들 이런 이야기가 좋은 거는 이게 여성 두 분이 거기를 취재하시고 파헤치시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상하게 다른 책들에 비해서 다정하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엄청 힘든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울컥울컥하고 분노도 느끼는데 동시에 이 불과 단이 너무 서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파트너로 잘 지내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잘 담겨져 있어서 그래도 다정하게 그 이야기를 같이 잘 나누는 느낌이 들었어요. 읽으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려주시죠. 와, 저는 숨어있는 빌런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추적단 불꽃이 조금씩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있는 막 프로필 사진도 다 내려라 막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자 중에 한 명이 또 엠번방 회원이었고 이런 게 막 발각이 되니까 결국에는 평범한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평범한 봉사활동 같이 간 어떤 남자가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느낌이 에이 설마 엠번방 이겨서 했는데 나중에 엠번방인 게 밝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왔을 기가 차죠, 때 진짜. 네. 진짜 뭐 한나 아렌트를 많이들 인용하시지만 진짜 그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우리 일상 가운데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양심이나 이성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하나의 성욕 덩어리가 돼가지고 변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좀 엄청 소름 돋게 느껴지는 거죠. 내 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피해 사례들은 소위 말해서 능력 그러니까 지인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인들 진짜. 사진을 올려서 합성하고 욕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이 저는 올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쌓여왔고 뭐 군대에서도 남성 사회에서 그런 게 자주 일어났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다 쉬쉬하고 우리끼리인데 어쩌냐 뭐 그거 뭐 남자의 욕구 또는 사람의 욕구인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라는 식의 반응이 결국에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만드는 거고 엠번방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의 연대에 조금 안도도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지인 능력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드는 생각인데 이거는 진짜 이건 무슨 여성 혐오죠 진짜로 딱 그쵸. 그거 아니면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도 참 보면서 기가 찼어요. 저러다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을 대면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는 정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그쵸, 푸사를 긁어모으고 너무 공포고 공포 너무 좀 끔찍하고 그렇죠. 저는 이게 그냥 한 최근 한 5년 이렇게 내는 한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질 때 뭐 페미니즘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지금까지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갔고 그리고 그런 폭력 앞에서 여성들이 노출되었는가가 너무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게 진짜 슬픈 것 같아요. 슬프고 분노할 만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책에 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다행인 거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이걸 찾아낸 게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시스템 안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기자를 꿈꾸면서 막 공모전에도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그냥 대학가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언론고시 준비하는 취준생들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처음부터 나는 그러니까 이 두 기자분들이 막 이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걸 그냥 파헤쳐 봐야겠다. 그런 소문도 있었죠. 뭐 텔레그램에 그런 불법 그냥 한 거잖아요. 사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모전의 소재로 쉽게 말하면 파고 팠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지 않고 그렇죠.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것을 그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그것까지 놓치지 않는 어떤 그런 양심적인 부분들도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굉장히 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긴 하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러면서도 걱정도 됐어요. 이수정 교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조금 실리긴 했는데 걱정하시잖아요. 이수정 교수님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고 힘드니까 상담도 받고 그리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걱정도 되면서 엄청나게 고마움도 같이 있어서 좀 전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언론들이나 아니면 국가나 여러 협력기관에서 도와줘서 장기적으로 이 두 분만에게 이런 부담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계속 조사하고 텔레그램에 대한 거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폴하고도 관계도 해야 될 정도로 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로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기서는 엠번방은 이제 한국 베이스라면은 뭐 올해 있었던 사건 중에는 또 웰컴 투 비디오 사건도 있고 하니까 저는 물론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기억할 만한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저한테는 올해는 약간 김지은입니다라는 책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읽었던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도 그랬고 사건 중에는 웰컴 투 비디오나 이런 사건들이 미투도 당연히 있었죠. 전 그런 것들이 제발 눈 감고 아웅하거나 뭐 왜 긁어부스럼식이 아니라 긁어부스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경각심을 느끼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까지 바뀌는 그 전체적인 변화들이 같이 작은 승리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책을 사실 좀 앞에 두면 일단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읽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장점과도 좀 닿아 있는데 이 두 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엠번방 추적기에 대한 리포트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맞아요. 좀 배치하면서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맞아요.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다루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솔직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고 나는 이제 정말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은데 맞아요.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흠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하니까 의식하게 되는. 제가 그 입장은 아니지만 돼본 적은 없지만 근데 특히 이제 운동가들의 어떤 그런 고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딜레마죠, 약간. 그럼 사실 딜레마가 아닌 건데. 딜레마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약간 딜레마가 좀 마음이 작아지는 거지. 네. 그런 부분도 너무 솔직하게 가감 없이 쓴 걸 보면서 단순히 이게 그냥 어떤 리포트가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고 이 두 사람의 정말 일상과 고민과 이 모든 걸 다 잘 담아냄으로써 이 책의 퀄리티가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그냥 루포였으면 좋은 작품이겠죠. 근데 루포로 끝날 수 있는데 전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가 자꾸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추적단 불꽃이었다가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하면서 확장할 때는 피해자까지 포함시켰다가 마지막으로 우리라고 마지막에 부를 때 그 우리는 점점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의 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같이 묶어내는 그런 연대 방식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붉은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소한 둘의 만남 이야기부터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생긴 갈등과 고민들까지도 너무 솔직히 잘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번 사건 하나로 엄청 뜬 기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상에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가는지가 보이니까 기대도 되고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추적에 성공하고 취재에 성공하고 결국 경찰들과도 공조해서 얘네들을 잡아가 이 정도 강단있는 사람이면 우리와 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쩌면 너무 평범하게 대학가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이분들의 나이가 제 딸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좀 약간 좀 보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아빠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아빠 이야기가 두 분 다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나오는데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필요하고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 딸이 이걸 한다?
그렇죠. 위험하게 어쩌면. 만감이 교차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좀 저는 좀 들게 하고 뭐 저희 딸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뭐 이게 막 실제적인 고민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감정이입이 되고 그래도 좀 저 두 분의 아버지는 그래도 좀 좋은 분 같아서 그렇죠. 네, 좀 딸을 사랑하고 약간 안심이 됐고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두 개의 얘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상에 우리 지인까지도 될 수 있는 가해자 집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그 누군가의 일상에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한쪽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너무 익숙하게 지나가는 두 명의 여성일 수 있는데 그냥 대학가에 있는 또는 취준을 준비하는 두 그냥 여성 또는 두 취준생이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개가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끔찍한 악과 변태적인 행동이 우리 일상 내가 또는 내 지인이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는 너무 평범하고 그냥 내가 아는 대학생 같은 사람들도 그들을 추적하며 가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양쪽에 있어서 둘 다 소름이었어요. 저는 그런 맥락이.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그리고 이제 르포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이거는 저희가 두말할 거 없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언론고시 취준생들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저널리즘을 제대로 수행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단순히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어떤 그 기성 기자가 이분들한테 너는 너무 밀착돼 있다. 막 저널리즘으로서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가 눈앞에 보이는 늘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게 과연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너무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배가 얘기한 맞아요. 저널리즘 틀리진 않은데 그치. 이상적인 거고 N번방이지 않은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도 좋은 게 연대 추천사가 25명이 다 여성이에요. 저는 진짜 좀 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의 연대 그리고 사실 이런 피해 사건을 남성이 취재를 했다? 저는 사실 못 믿겠어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 너무 쉬운 지금 현재 상황들이 특별히 이런 이슈에서 그래서 언론들이나 이런 기관들은 좀 더 이건 영리한 거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영리하게 여성 피해자가 있는 쪽은 여성 기자나 여성들이 참여해서 연대하고 취재를 하든 도와주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 참 그런 맥락에서 이 책도 너무 좋고 추적단도 너무 고맙고 25분의 연대 리스트가 또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뭐 책 팟캐스트나 아니면 각 영역에서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 막 김치옥 작가부터 정세랑 작가님도 계시고 아까 얘기한 이수정 교수님도 계시고 황효진 그 시스터후드 또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도 있으면서 그런 연합들이 너무 요즘에는 필요했고 그 필요한 거를 하나의 증거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책이. 그냥 막 르포가 사실 끔찍한 문제잖아요. 이 N번방이나 그거 연계되는 범죄들은 끔찍한데 조명하고 끝나면 가끔 좌절하거든요. 아 망했네 우리. 또는 정의만이 살 길이다라고 끝나기 쉬워요. 르포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연대로 끝날 수 있는 좀 그런 아주 독특점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둘은 남성의 입장이잖아요. 그쵸. 남성이니까. 최근에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어떤 여성 혐오에 대한 우려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꼭 그렇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 제 젊었을 때 시절의 그런 사회 분위기와 남성들의 대화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지금이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그런 그냥 그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 더 많이 지금은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남성 안에서도 세대적인 접근이 요즘 좀 되는 게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전 세대의 남성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논점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20, 30대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여성 혐오에 대한 우리가 모든 남성들이 다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이 논리로 시작되는 그건 최악이죠. 결국 그게 암묵적인 참여도 참여고 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정말 그냥 논리의 뼈대만 남은 방어 기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진짜 여성의 입장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를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특정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유니버설하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사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남성들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발 엠번방 사건까지 터졌는데도 밝혀졌는데도 자꾸 나는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라는 논의는 벌써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은 조금 이런 책들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그냥 한국 사회의 이 가부장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더 이상 나는 아니야 같은 논의나 뭐 왜 나를 가해자처럼 여겨주냐. 저는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조심해야 되는 문화가 도리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강남역 사건도 그랬죠. 사실. 그리고 수많은 실제로 뭐 스토킹 사례들이나 아직 법적인 것도 제대로 우리나라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음의 공포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맥락에서도 조금 그나마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그리고 책들을 여러 맥락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특히 젊은 남성들 중에 좀 고위험 산업군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문제와 지금 이 여성들의 어떤 피해 문제는 결코 다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군대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고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저도 앞부분에서 저는 네. 책 다 좋아서 좋지만 특별히 앞부분이 시작하면가 되게 다정하게 슬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읽으시는 도중 사건의 끔찍함에 마음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알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1년 넘게 사건을 취재한 저희조차 때로는 사건이 주는 괴로움에 눈을 가릴 때가 있는 걸요. 그리고 말하는 게 그럼에도 감히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인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묵인이 불러일으키는 폐해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김지은입니다라는 작품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때 같은 거 읽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얘기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끔찍하고 힘들겠지만. 이제 이 엠번방 사건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이님의 어떤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 또 주변에 어떤 뭐 이야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아주 개인적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네. 그게 땅 터졌을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에이 전 세계가 그랬겠지. 그러면 수만 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무서웠고 그런데 팔로우업 되는 기사들이 더 무서운 건 이건 단순히 포르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되게 가학적인 어떻게 보면 성착취거든요. 그런 걸 보는 인원이 소위 말해서 몇만 명, 뭐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몇만 명 단위의 회원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범죄 영화도 아니고 너무 끔찍했는데 더 무서웠던 건 그게 팔로우업이 될 때 전 네이버를 사용을 하는데 네이버 인기 검색어에 뜨더라고요. 텔레그램 탈퇴. 전 그걸 제 눈에서 보고 참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시간대에 저도 기사 같아서 기사를 읽고 있는데 누군가는 기사를 읽고 탈퇴 방법을 검색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사를 의심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뭐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 실감이 안 난 거죠.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검색어에서 갑자기 그게 떴을 때는 이거는 진짜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때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연락했던 남자 애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어떤 애가 진지하게 물어봤었어요. 회원 이후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인 중에 한 명이.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방법을 잘 몰랐어가지고 아주 초반에 경찰서에 너가 자수라도 해봐라. 자료 다 넘기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라도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는 방식대로 네가 절차를 한번 가지 숨어 있다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 데서 실제로 터지고 저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N번방 터지기 전에 이런 게 있대요. 볼래요? 이렇게 그냥 물론 군대에서 있었던 대화긴 한데 저는 그래서 뭔 소리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터졌을 때 그 소름은 몇 차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레이더에 들어와 있는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그 들어와 있지 않은 숫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합니다. 이런 여성을 성품화하는 범죄, 문화에 대한 해결책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안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이님이 생각하시는 대안. 전 대안은 모르고 단순하게 말하면 이 책을 저는 많은 분들이 더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를 공론화하고 지금도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저는 결국엔 법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엄청난 형벌을 때려야죠. 추적하고 텔레그램한테 요청해서 자료 넘기라 하고 안 하면 우리나라가 서비스 못. 저는 이거는 독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나 어쨌든 법적의 시스템을 아직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노하고 연대해서 같이 계속해서 논의를 만들어 가야 나중에 대안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흥분하지 마라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와 연계된 소위 말하는 성범죄나 성착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화가 계속 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나중에 침착해져서 대안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문제는 진짜로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네. 전 그들이 회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가해자들이 싹 전자팔찌 채우고 사회에 나오려면 신상 공개하고 다 공개하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들의 회복 가능성 회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저도 동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원래는 뭘로 보내셨냐면 이런 참담한 사건의 이 책이 가진 의미는 했는데 아까 그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열받네. 얘기할수록 아쉬운 점은 넘어갈게요. 뭐 굳이 이야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제가 아쉬워요. 제가. 별 5개 중에 추천 지수 저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냥 올해의 책이다. 5개죠. 5개. 왜냐하면 진짜 더 많이 읽혀지고 모든 도서관에 다 꽂혀 있고 특별히 남성이 좀 더 권력 가지기 쉬운 회사나 그런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다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 근데 저도 뭐 당연히 별 5개고요. 남자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열받네 진짜. 갈수록 열받네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막 신나게 막 달러붙을 꿈 이야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악몽 얘기하고 너무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이거 진짜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입법부도 국회도 더 좀 각성해서 법을 좀 제대로 제정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법부가 이것을 판결을 좀 엄중하게 좀 잘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조인 쪽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모셔야 되나?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판례로 남아서 뭔가 이렇게 튀고 좀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대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슬리는 게 더 두려운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좀 묻고 싶긴 해요. 진짜 공부 잘해서 그냥 그 자리 간 거면 저는 근데 화가 더 많이 나서 그래서 잠깐 화를 좀 줄이면 정신 안 차리면 전 낙태죄 관련된 모든 논의도 자꾸 지금 현재 그 일의 피해자나 그리고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 고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투표 때 뵙겠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네. 참 편집해 주세요. 편집할까?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착하게 얘기하죠 이거를? 아 몰라 난. 근데 진짜 저는 뭘 이거 뭘 편집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투표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뭐. 정신 그러니까 전 기성세대가 정신을 차려야죠. 특별히 남성 위주로 된 권력 구조가. 왜냐하면 이거 값을 치를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도 이렇게 이입해서 화가 나는데 화나 있겠죠. 더 이 피해를 실제로 당할 가능성이 더 높으신 분들은. 기성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개성세대가 빨리 사라져야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라져야죠. 너무 좀 염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도 안 돼. 네. 저도 늦었어요. 40대. 아휴. 참. 가해자에게 일침할까요? 오늘은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가해자 놈들한테 일침하는 놈들이라고 써 있어. 네, 제가 실제로 질문지에다가 가해자 놈들한테 각자 일침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네. 끝까지 추적하고 이게 시작이고 평생을 겁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도망갈 생각 마라. 네. 죗값을 치러라. 네. 자비는 없다. 이상입니다. 네. 할수록 화가 나. 네. 하여튼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책은 진짜 근데 저희가 말한 것보다 더 다정하고 더 진지하게 써졌으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고 쓰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도 참 칭찬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진짜 마지막 말이 너무 아름답죠. 이 책을 통해 당신을 우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우리이길 바라네요. 네. 우리가 됩시다. 네. 짐승이 되지 말고. 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추적단 불꽃이 쓴 발음하기도 싫어.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이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